자,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밤마다 고생하는 문제, 바로 야간요. 즉, 밤에 자주 소변을 보는 증상.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혹시 여러분도 밤에 한 번, 두 번, 세 번씩 일어나 화장실에 가는 일, 이미 너무 익숙하신가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물 많이 마셔서 그런 거지. 이렇게 넘기고 계시다면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병원에서 3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해온 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이철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보면서 야간요를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고만 생각하다가 큰 병으로 발전한 사례를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병원에 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박 선생님, 밤에 숙면을 취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자다가 3-4번씩 깨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겠어요. 이분들 중 일부는 치매 전조 증상 혹은 심혈관 질환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야간요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밤새 숙면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잠깐.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제게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울산에 사시는 72세 김영수님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밤에 화장실만 안 가도 살 것 같아요. 잠을 못 자서 미치겠어요. 검사를 해보니 신장이나 방광에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분의 야간요의 진짜 원인을 다른 데서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경계의 불균형, 즉 몸이 긴장 상태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쉬죠. 이때 낮에는 가속 페달, 즉 교감신경이 작동하고 밤에는 브레이크,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균형이 무너집니다. 스트레스, 불안, 수면 부족, 그리고 잘못된 생활 습관이 교감신경을 계속 켜둔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결과 밤에도 몸이 긴장한 채 깨어있고 소변을 자주 보내는 신호를 계속 보내는 겁니다. 즉, 야간요는 신장보다 먼저 뇌의 신호가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이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나이 탓이라며 약만 처방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그 약은 일시적인 완화일 뿐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진실을 깨닫게 된 건 제가 한 60대 환자를 만나면서였습니다. 그분은 평생 교사로 일하셨던 분인데 은퇴 후에도 매일 긴장하고 사셨습니다. 하루 종일 뉴스와 걱정거리를 보며 몸이 쉬지를 못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단 한 가지 습관을 바꾼 후 야간요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건 바로 호흡을 통한 신경 조절이었습니다. 그분께는 478호흡법을 알려드렸습니다.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7초간 숨을 참았다가 8초 동안 길게 내쉬는 방법이죠. 이 간단한 호흡법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밤에 몸을 안정시키고 신장의 과도한 신호를 진정시켜줍니다. 처음엔 이게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하시던 분이 일주일 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밤에 화장실 2번 가던 게 한 번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더 깊이 잠이 들어요. 이 방법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독일 신경생리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서도 심박수 안정화와 야간요, 빈도 감소에 큰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즉, 우리 몸의 배뇨 시스템은 단순히 신장이나 방광만의 문제가 아니라 뇌와 신경의 균형, 그리고 마음의 긴장도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야간요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병원에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걸 아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회복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야간요의 진짜 원인을 알고 나면 이제는 무엇을 바꿔야 할지도 명확해집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는 듣지 못하지만 일상 속의 아주 작은 습관들이 밤마다 여러분을 화장실로 이끌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야간요를 부르는 5가지 생활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하나씩 함께 살펴볼까요? 첫째, 저녁 시간에 과도한 수분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낮 동안 물을 거의 마시지 않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갑자기 물을 몰아서 마십니다. 하루에 물 2리터 마시라니까요. 라고 하시죠. 그런데 이걸 밤에 다 마시면 신장은 쉴 틈이 없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엔 가능하면 물은 입안만 적실 정도의 양이 좋습니다. 특히 잠자기 2시간 전엔 물을 완전히 끊으세요. 이 단순한 습관만 고쳐도 밤에 일어나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둘째, 카페인과 술입니다. 커피, 녹차, 심지어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신장을 자극해 소변량을 늘립니다. 특히 저녁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은 그날 밤 숙면을 빼앗아가고 소변 신호를 더 자주 보내게 만듭니다. 그리고 술은 더욱 강력합니다. 술은 처음엔 이완 효과가 있지만 몸속에 들어가면 이뇨 작용을 일으켜 신장이 강제로 소변을 내보내게 됩니다. 맥주 한 캔쯤은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결국 새벽 2시 화장실행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셋째, 스트레스와 불면 습관입니다. 야간요의 절반 이상은 몸의 문제보다 신경의 문제입니다. 불안한 마음, 걱정, 생각이 끊임없이 머리를 자극하면서 교감신경을 계속 켜둔 상태로 만듭니다. 이때 신장은 마치 깨어있어 라는 신호를 받고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방광도 쉬지 못합니다. 이건 제가 수없이 본 환자들의 공통점입니다. 넷째,
운동 부족입니다. 낮에 몸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신장의 여과 기능도 떨어집니다. 특히 다리의 근육 약화는 혈액이 아래쪽에 정체되어 부종을 유발하고 밤이 되면 이 수분이 다시 위로 올라오면서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밤에 자주 깨는 거죠. 낮에 30분만이라도 걷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야간뇨의 빈도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약물의 부작용입니다. 혈압약, 이뇨제, 당뇨약 중 일부는 소변 생성을 촉진시킵니다. 이건 절대 임의로 끊으면 안 되지만 복용 시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먹을 약을 저녁에 드시고 계시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보세요. 시간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야간뇨를 악화시키는 5가지 원인입니다. 이제 반대로 이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호흡 조절법에 더해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께 권하는 3단계 회복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신경 안정 루틴.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4, 7, 8 호흡법을 3회 반복합니다. 4초간 들이마시고 7초간 멈추고 8초간 내쉬세요. 이때 내 몸이 이완된다 는 느낌을 의식적으로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뇌와 신장의 긴장을 풀어주는 출발점입니다. 2단계 수분 조절 루틴. 하루 물 섭취량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집중합니다. 이 시간대엔 신장이 가장 활발히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저녁엔 물을 줄이되 입이 마르면 꿀물 한 모금 정도로 대신하세요. 당분이 약간 들어간 액체는 오히려 긴장을 완화시켜줍니다. 3단계 순환 자극 루틴. 자기 전 침대에 누워 다리 마사지나 발끝, 들기 운동을 하세요. 발끝을 위로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20회 반복하면 다리에 정체된 혈액이 위로 돌아가며 야간 소변량이 줄어듭니다. 이 3가지 루틴은 간단하지만 실제로 제 환자분들 10명 중 7명은 일주일 안에 눈에 띄는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야간뇨가 줄어들 뿐 아니라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아침 피로감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간뇨의 진짜 원인은 신장보다 뇌신경의 불균형이라는 점 앞서 말씀드렸죠.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치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은 사실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장이 단독으로 움직이는 기관이 아니라 뇌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일종의 부속기관입니다. 즉, 신장은 행동대장이고 뇌는 사령관인 셈이죠. 그런데 이 사령관이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면 신장도 같이 깨어 있게 됩니다. 그 핵심에 있는 것이 바로 자율신경계, 즉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입니다. 낮에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몸이 긴장하고 밤에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몸을 쉬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대부분은 특히 50대 이후부터 이 균형이 무너집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불규칙한 식사, 그리고 불안감이 뇌의 휴식 신호를 차단해버립니다. 그 결과 밤에도 교감신경이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이때 신장은 뇌로부터 이런 신호를 받습니다. 몸이 깨어있다. 체내 노폐물을 계속 걸러라. 결국 신장은 계속 소변을 만들어내고 방광은 쉬지 못하며 우리는 밤새 화장실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병원에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는 야간뇨의 신경학적 원리입니다.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셨거나 방광이 약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즉,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 피로와 긴장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저는 치료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기존에는 이뇨제나 방광 근육 이완제를 처방했지만 이제는 신경 안정 루틴을 병행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약만 썼을 때보다 회복 속도가 훨씬 빨라졌습니다. 경북에 사시는 68세 남이로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5년째 매일 밤 3번 이상 화장실에 갔습니다. 검사상 신장 기능도 괜찮았고 방광도 정상 범위였습니다. 하지만 항상 긴장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걱정이 많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머릿속에서 계산이 멈추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약보다 먼저 478 호흡법과 저녁 루틴을 처방했습니다. 그분이 처음엔 피식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숨 좀 쉰다고 나을까요? 그런데 3일 후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진짜 신기하네요. 어제는 단 한 번밖에 안 일어났어요. 깜짝 놀라시면서 전화를 주셔서 이런 일로 전화까지 주시다니 라고 생각하면서 다행이라 생각돼 피식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경계의 힘입니다. 호흡 하나로 뇌의 신호가 바뀌고 그 신호에 따라 신장의 리듬이 달라지는 거죠. 이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하버드 의대 신경의학팀 연구에 따르면 호흡의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부교감 신경의 활성이 40% 이상 증가하고 혈압과 심박수가 안정되며 배뇨 빈도가 줄어든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이런 현상이 심해질까요? 그건 바로 뇌의 탄력성 저하 때문입니다. 20, 30대에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뇌가 금방 복구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엔 뇌의 회복 속도가 느려지면서 긴장 상태가 오래 지속됩니다. 이게 바로 잠들어도 쉬지 못하는 뇌의 상태입니다. 즉, 몸은 누워있지만 뇌는 깨어있고 신장은 그 깨어있는 뇌의 명령을 계속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해결책은 신장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뇌를 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호흡이고 그 다음이 습관의 재조정입니다. 몸이 이완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야간뇨는 근본적으로 사라집니다. 이제 여러분은
단순히 화장실 자주 가는 증상을 노화의 일부로 보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뇌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는 아직 쉬지 못했다. 조금만 더 나를 돌봐달라.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오늘부터 그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자, 이제 여러분께 하루 생활 속에서 야간뇨를 줄이는 실전 루틴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에게 적용해온 하루 시간표 루틴입니다. 별다른 약을 쓰지 않아도 신체 리듬만 회복시켜도 야간뇨는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먼저 아침 루틴부터 보겠습니다. 아침 7시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십니다. 이때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우리 몸은 밤새 탈수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물 한 컵이 신장을 깨우고 혈액순환을 정상으로 돌려줍니다. 이걸 꾸준히 하는 분들은 아침에 붓기가 줄고 혈압이 안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 후 30분 산책을 꼭 권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는 바빠서 힘들다고 하지만 이 30분이 신장 혈류를 개선하는 결정적 시간입니다. 가볍게 걷기만 해도 심장이 리듬을 되찾고 몸의 순환기가 활성화됩니다. 이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신장 기능의 스위치를 켜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점심 루틴입니다. 야간뇨가 심한 분들 대부분은 낮 시간 동안 물 섭취가 부족합니다. 물을 아끼면 밤에 화장실 안 가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낮에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해야 밤에 몸이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신장이 밤에는 쉴 수 있습니다. 즉, 낮에 수분을 충분히 마셔야 밤에 소변을 덜 보게 되는 역설적 원리입니다. 따라서 점심 전후로 한 컵 반 정도의 물을 나누어 마시세요. 그리고 카페인 음료나 탄산음료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 음료들은 신장을 자극해서 불필요하게 이뇨작용을 일으킵니다. 특히 오후 3시 이후의 커피는 밤의 야간뇨를 2배로 악화시키는 원인입니다. 그 다음은 저녁 루틴입니다.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야간뇨 예방 핵심 구간입니다. 저녁 식사는 가능하면 6시 전에 마치세요. 소화가 끝나야 신장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짠 음식은 반드시 줄이세요. 염분이 많으면 몸은 수분을 저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밤새 신장이 계속 일하게 됩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수분 차단 모드로 들어갑니다. 물 자체를 완전히 금하는 건 아닙니다. 대신 입이 마르면 한 모금만 천천히 삼키세요. 몸이 불안하지 않게, 그러나 부담은 주지 않게. 이 미세한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밤 9시 뇌안정 루틴입니다. 이때 스마트폰, 텔레비전, 강한 조명을 모두 끄세요. 조명은 노란색 톤으로 바꾸고 조용한 음악을 틀거나 그냥 창밖을 바라보며 심호흡을 하세요. 이 과정을 통해 뇌는 이제 수면 준비를 해야 한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이때 뇌하수체에서 바소프레신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야말로 밤에 소변을 줄여주는 몸의 자연 약입니다. 즉, 밤에 잘 자는 사람일수록 바소프레신 분비가 원활합니다. 반대로 밤에 계속 깨어 있으면 이 호르몬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신장이 쉬지 못하고 계속 소변을 만듭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 조명과 자극을 줄이는 것이 야간뇨 개선의 핵심 포인트인 것입니다. 그 다음은 수면 전 루틴입니다. 잠자기 전 다리 근육을 3분만 풀어주세요. 손으로 종아리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고 발끝을 당겼다 펴기를 10회 반복하세요. 이렇게 하면 다리에 몰린 혈액이 위로 올라오고 신장의 혈류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단순한 동작 하나로 야간 소변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이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심박수가 안정되고 신장이 쉬게 됩니다. 즉, 마음의 안정 신장의 휴식이라는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여러분이 새벽에 잠깐 깼더라도 또 화장실 가야겠다. 는 생각이 들면 바로 일어나지 말고 먼저 복식 호흡을 1분만 하세요. 10명 중 3명은 이 짧은 호흡으로도 다시 잠들 수 있습니다. 뇌가 안정되면 방광 신호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루 루틴을 일주일만 실천해보세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분들이 야간뇨 횟수가 줄고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아침 피로가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이는 신장이 쉬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약이 아닙니다. 뇌와 신장의 리듬을 회복시키는 생활법.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야간뇨를 단순히 방광의 문제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뇌와 신장의 연결 이상이 핵심 원인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해야만 정확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몸의 수분 조절 시스템은 단순히 신장이 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뇌 속에 있는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이 두 기관이 중심 역할을 합니다. 이곳에서 분비되는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은 신장에 직접 신호를 보내 소변의 양을 조절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 시스템이 매우 민감하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뇌하수체의 반응 속도와 분비량이 떨어집니다. 밤에도 바소프레신이 충분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신장은 계속 일하게 되고 결국 밤마다 소변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즉, 야간뇨는 단순히 방광이 약해서가 아니라 뇌의 호르몬 조절 시스템이 노화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약을 먹거나 수분을 줄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뇌를 안정시켜야 하고 뇌하수체가 다시 리듬을 찾게 해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뇌와 신장의 연결이 어떻게 깨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수면의 질 저하입니다. 수면이 얕으면 뇌파가 일정한 깊이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때 바소프레신 분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결국 몸은 아직 낮이다 라고 인식하고 신장은 계속 일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와 코르티솔의 과다 분비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부심피질에서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신장 혈류를 증가시키고 수분을 더 배출하도록 자극합니다. 즉,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일수록 야간뇨가 심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혈당과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야간뇨 환자 중 상당수가 혈당이 불안정하거나 당뇨를 앓고 있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소변으로 포도당이 빠져나가면서 함께 수분도 배출됩니다. 그래서 당 조절이 되지 않으면 밤마다 화장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즉 수면, 스트레스, 혈당 모두 뇌와 신장의 리듬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의학적으로 이 뇌신장 회로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시상하부 안정. 이 핵심입니다. 시상하부는 자율신경과 호르몬 분비의 조정센터입니다. 이 부위가 안정될수록 바소프레신이 잘 분비됩니다. 이를 위해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히 눈을 감고 복식호흡을 하거나 감사일기를 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단순한 습관이 뇌의 전두엽을 진정시키고 결국 시상하부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심혈관 순환 개선입니다. 신장은 혈류를 통해 모든 일을 합니다. 따라서 심장이 약해지면 신장 기능도 자동으로 저하됩니다. 그래서 하루 30분의 걷기, 특히 아침 햇빛을 받으며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햇빛은 세로토닌을 활성화시켜 뇌를 안정시키고 심박 리듬을 정상화시킵니다. 세 번째, 염분과 단백질의 균형 조절입니다. 과도한 염분은 체내 수분을 붙잡아두어 밤새 신장이 일을 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단백질이 너무 적으면 혈장 삼투압이 떨어져 수분이 쉽게 빠져나갑니다. 따라서 단백질은 적당히, 염분은 줄이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여기서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 런던에 사시는 72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밤마다 대 6번씩 화장실을 가셨고 그로 인해 새벽마다 피곤하고 불안하다 하셨습니다. 이분은 고혈압약과 당뇨약을 함께 복용 중이셨죠. 타국에서 제 방송을 보시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분께 제가 권한 것은 간단했습니다. 하루 수분 루틴 조정, 밤 9시 이후 조명 줄이기, 그리고 10분 복식 호흡. 단 2주 만에 이분의 야간뇨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단 한 번만 일어났다고 하셨죠. 그 비결은 약이 아니라 뇌와 신장이 다시 리듬을 되찾은 것입니다. 결국 야간뇨는 신장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뇌, 신장, 심장, 자율신경 이 함께 맞물린 전신 질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보다 리듬 회복을 치료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리듬을 회복시키는 하루 식습관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는 야간뇨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3대 음식 조합과 생활 루틴 조정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수분 조절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적게 마시면 소변이 줄겠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물을 지나치게 줄이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신장은 오히려 더 강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그 결과 소변 농도가 높아지고 신장은 독소를 배출하기 위해 더 자주 일을 하게 되죠. 따라서 중요한 건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아침 비상 직후 한 잔, 점심 전 한 잔, 오후 3시쯤 한 잔. 이렇게 낮 시간대에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저녁 7시 이후에는 서서히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밤 9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최소화하고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구기자차 한 모금 정도로 입을 적시는 정도로 마무리하세요. 특히 카페인 음료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커피, 녹차, 에너지 음료는 이뇨 작용을 일으켜 신장을 과도하게 자극합니다. 실제로 카페인 섭취량이 많은 분들은 밤에 화장실을 2배 이상 더 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신장을 보호하는 단백질 조합입니다. 야간뇨 환자분들 중엔 단백질을 너무 적게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신장은 단백질을 싫어하는 장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적정한 단백질이 있어야 근육이 유지되고 수분 균형이 잡힙니다. 그렇다고 고기만 먹는 건 위험합니다. 대신 콩 흰살 생선 조합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두부나 삶은 병아리 콩을 한 컵, 점심에는 고등어 대신 대구나 명태 같은 흰살 생선, 저녁에는 계란 흰자 2개 정도. 이 정도가 신장을 부담시키지 않으면서 단백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식단입니다. 특히 검은 콩과 들깨가루의 조합은 야간뇨 완화에 탁월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신장 혈류를 개선하고 바소프레신 분비를 도와 밤에 소변을 덜 만들도록 돕습니다. 세 번째, 미네랄 밸런스식입니다. 칼륨, 마그네슘, 아연은 신경 신호 전달과 근육 수축, 그리고 수분 조절에 관여합니다. 특히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방광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며 자주 수축을 일으킵니다. 이로 인해 소변이 자주 마려운 느낌을 받게 되죠. 따라서 하루 한 번 바나나, 아몬드, 시금치, 해조류를 함께 섭취해 주세요. 이 조합은 뇌신경 안정에도 도움이 되며 수면 중 뇌하수체 호르몬 분비 리듬을 조정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지금까지 음식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생활 루틴입니다. 야간뇨는 습관이 증상을 악화시키는 대표 질환입니다. 첫 번째 루틴, 조명 관리입니다. 밤 9시 이후에는 형광등 대신 노란빛 조명을 사용하세요. 이 단순한 변화가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해 뇌의 수면, 호르몬 리듬을 되돌립니다. 결과적으로 바소프레신 분비도 안정되어 야간뇨가 줄어듭니다. 두 번째, 수면 전 체온 루틴입니다. 손발이 차가운 분들이 야간뇨가 심합니다. 이건 말초혈관이 수축해서 혈류가 위쪽으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물에 10분간 족욕을 하면 말초혈관이 열리고 신경계가 이완됩니다. 이렇게 체온을 올려준 뒤 잠자리에 들면 수면의 질도 향상되고 신장 부담도 줄어듭니다. 세 번째, 심박 리듬 안정입니다. 심장이 불안정하면 신장에도 불규칙한 혈류가 전달됩니다. 따라서 잠들기 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4-7-8 호흡법을 실천해보세요. 숨을 4초간 들이마시고 7초간 멈췄다가 8초간 천천히 내쉬는 방식입니다. 이 단순한 루틴이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밤새 심박과 혈류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이 모든 루틴을 실천한 한 68세 여성 환자분은 밤에 4-5번 화장실을 가시던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3주 만에 단 한 번만 일어나게 되었고 아침엔 오히려 몸이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한 건 약이 아니라 리듬 회복이었습니다. 야간뇨는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내 신장, 호르몬, 생활습관이 어긋난 결과입니다. 따라서 다시 리듬을 맞춰주면 신장은 스스로 회복할 힘을 되찾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리듬을 완전히 되살리기 위한 3단계 회복 프로그램 즉 식단, 수면, 스트레스 관리의 순서를 의학적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실제 병원에서도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방법입니다. 1단계 아침의 리듬을 바로 세우기. 우리 몸의 호르몬은 아침 빛을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즉, 아침 햇빛을 얼마나 잘 받느냐가 밤의 수면과 바소프레신 분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간단합니다. 기상 후 30분 이내에 햇빛을 쬐세요. 집 안이라도 창문을 열고 자연광을 눈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커피는 드시지 마세요.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면서 5분 정도 복식 호흡을 하세요. 이 습관 하나로 뇌의 시상하부가 깨어나고 수면의 시간의 생체 리듬이 정확히 맞춰집니다. 결국 밤이 되었을 때 뇌하 수체가 정확한 타이밍에 바소프레신을 분비하게 됩니다. 실제로 71세 여성 환자분이 이 루틴만 실천했는데 한 달 만에 야간뇨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분은 아침 햇빛이 이렇게 중요할 줄 몰랐어요. 라고 하셨죠. 작은 습관 하나가 뇌의 리듬을 바꾼 것입니다. 2단계 점심 이후 신장 피로 줄이기. 두 번째는 신장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시간대 관리입니다. 오전엔 대사율이 높지만 오후 3시 이후부터는 신장이 피로해집니다. 이 시기에 염분, 단백질, 카페인 섭취가 늘어나면 신장이 과부하됩니다. 그래서 오후 3시 이후에는 커피 대신 따뜻한 보리차, 간식은 과일 대신 구운 고구마 한 조각 정도로 바꾸세요. 또한 저녁 식사 때는 소금 간을 절반으로 줄이되 양배추, 무, 브로콜리 같은 이뇨 보조 채소를 함께 섭취하면 신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2시간 동안 앉아만 있는 습관은 야간뇨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식사 후에는 반드시 10분 정도 천천히 걷기. 이 간단한 루틴이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조절해 밤에 소변이 과도하게 만들어지는 걸 막아줍니다. 3단계 밤의 회복 루틴. 야간뇨를 완전히 줄이려면 밤의 루틴이 결정적입니다. 이건 약보다 더 강력합니다. 먼저 잠들기 1시간 전에는 TV, 스마트폰, 밝은 조명을 모두 꺼두세요. 이건 단순한 권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뇌하 수체는 블루라이트를 낮의 신호로 인식합니다. 즉, 화면을 보면 뇌가 아직 밤이 아니다 라고 착각해 바소프레신 분비를 멈춥니다. 그 다음 체온 조절 루틴입니다. 손발이 차가운 분들은 족욕이나 따뜻한 수건찜질을 해주세요. 단 너무 뜨겁게 하지 말고 37에서 39도 정도의 온도에서 1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자리에서 감사 루틴을 실천해보세요. 이건 심리 요법이 아니라 실제 자율신경 안정 효과가 입증된 방법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내가 편안했던 순간을 3가지 떠올려보세요. 이 짧은 루틴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심박수와 혈류를 안정시키고 결국 신장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 3단계 아침의 햇빛 루틴, 점심 이후의 식습관 관리, 밤의 수면, 회복 루틴. 이 3가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야간뇨는 반드시 개선됩니다. 저는 실제로 수백 명의 환자에게 이 3단계 회복 프로그램을 적용했습니다. 그중 80세 이상 환자분들도 한 달 내에 화장실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2달이 지나면 거의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능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의사의 역할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야간뇨는 단순히 밤에 잠을 방해하는 증상이 아닙니다. 그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지금 내 리듬이 어긋나고 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고혈압, 심부전, 심지어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고 고쳐나가면 몸은 언제든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실버 건강TV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